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총선을 6일 앞두고 오늘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MBC는 지금까지 각 언론사들이 공표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구별로 판세를 분석합니다. 먼저 여론조사상 1위와 2위 후보 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여수시 갑 선거구를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여수 MBC와 KBS 순천 방송국이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여수시 갑 선거구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가 29.9%로 28%를 얻은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 2위 순위가 바뀝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30.7%로 29.7%인 더민주 송대수 후보를 1%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두 야당 후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 여수 MBC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4%가 송대수 후보를 꼽아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를 1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러나 광주방송 조사에서는 역시 송대수 후보가 앞서지만 0.7%포인트 차로 간격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단순 지지층을 넘어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도 두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정당별 지지도도 여수 MBC 조사에서는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방송 조사에서는 1.1%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야당 간 우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야 대결이 볼만한 순천시 선거구는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순천 여론의 변화 추이를 김주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KBS와 연합뉴스의 순천시 선거구 판세 분석 결과 더민주 노광규 후보가 38.1%로 새누리 이정현 후보를 6.7%포인트 앞서면서 초반 우세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 여수 MBC와 순천 KBS의 공동 판세 분석 조사에서 더민주 노광규 후보는 41.8%의 지지율로 새누리 이정현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 벌이며 강한 바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여론의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노광규 39.3%, 새누리 이정현 30.4% 지지율을 보이며 일주일 전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집니다. 여전히 노광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광주 KBS 4.9%포인트, CBS와 국민일보 3.6%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들었습니다. 20대 총선이 중반을 달리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한 순천시 선거구. 노광규 후보가 초반 돌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정현 후보가 여론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냐. 순천시 선거구에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는 특히 선거 초반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었는데요. 여전히 조사기관마다 편차가 적지 않지만 양강구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추이로 파악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더민주 우윤근 후보가 한 지역 매체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건 지난 2월 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후에도 조사기관마다 널뛰기 수치는 반복됐고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의 첫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28일. MBC와 KBS의 조사에서 더민주 우윤근 후보는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를 9.3%포인트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조사한 KBC 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차이로 좁혀들었고 적극적 지지층의 경우 오차 범위 이내지만 우열이 뒤바뀌었습니다. 우윤근 후보 1.1%포인트 우세에서
정윤화 후보 1.9%포인트 우세로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500명 조사라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정도로 크긴 하지만 전체적인 개항성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 선거전 돌입 이후 정윤화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한 가운데 20대와 30대, 40대는 우윤근 우세, 50대와 60대는 정윤화 우세로 확연한 세대 간 대결의 양상은 각 조사 결과마다 일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방금 보도해드린 20대 총선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거전이 계속될수록 비방과 흑색 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번 여수 갑에 이어 이번엔 광양 곡성 구례를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자신이 특별 보좌관이라며 교회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개소식 예배를 열거나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밥을 사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 돈을 주겠다는 등 이번 선거 기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들입니다. 전남 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한 혼탁 지수를 조사한 결과 광양 곡성 구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 선거 범죄와 신고 건수 등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혼탁 지수를 매겼는데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는 무려 97점으로 1위였습니다. 이어서 나주 화순과 영암 무안 신안이 혼탁한 선거구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혼탁 지역은 아니지만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순천, 여수 갑과 여수 을 등 광양 곡성 구례를 제외한 전남 동부 지역의 모든 선거구가 혼탁 지역 다음인 관심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유력 입후보자 예정자가 불출마하거나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다수 선거구의 혼탁 지수가 늘어난 가운데 광양 곡성 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1차 조사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던 여수 갑은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 선거 지수는 지난 1차 25.8점에서 1.5배가량 증가한 40.8점으로 나타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20대 총선 여수시 을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오늘 낮 12시 20분 여수 MBC에서 열립니다.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 김성훈, 더민주 백무현,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황필환 후보 등 4명의 후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토론회에 이어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의 방송 연설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이든 국민의당의 견제구이든 왜 하필 삼성전자일까요?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주 제조업 생산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생산 라인 해외 이전이 미칠 경제적 파장은 요즘 광주 경제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정치권이 선거 대목에 삼성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후보와 광산에 지역구를 둔 권은희 후보가 앞다퉈서 삼성전자 관련 대책을 내놓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삼성 측에 전장산업 투자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주면 힘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는 투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내놓은 두 야당의 공약은 급조된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2만 개면 엄청난 겁니다. 광주에서. 거의 청년 일자리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500개 이상을 유치하여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만 개다, 3만 개다. 경쟁하듯 일자리 공약을 내놓은 양당이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렇게 총선 열기 속에 봄이 무르익으면서 지역의 축제도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도 가볼 만한 축제가 줄지어 선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안내합니다.
노란 유채꽃으로 화사하게 단장한 완도 청산도에서 먼저 축제마당을 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 슬로 걷기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암 왕인문화 축제가 나흘 동안 벚꽃길을 따라 펼쳐집니다.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왕인 박사의 숨결을 느끼고 함께 열리는 한옥 건축 박람회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진도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바닷길에서 각종 해산물을 잡고 무형문화재 공연, 도자기 빚기, 전통 음식 체험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목포 유달산 축제도 주말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꽃길 걷기와 마당극, 국악 공연 등을 선보이고 개막에 앞서 8일 남진 야시장에서는 가수 남진 씨의 공연이 열립니다. 신안군 임자도에는 300만 송이 갖가지 색깔의 튤립이 장관을 펼쳐 보입니다. 풍차, 대형 전망대, 튤립 파라솔 등 각종 조형물이 이국적인 경치를 연출하고 사진대회, 섬 등반대회 등도 인기입니다. 일부 행사는 초반에 비와 바람으로 불편이 예상되지만 금요일부터 날씨가 개고 5월에도 한평나비 축제와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등 더 다채로운 잔치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내일까지 3일 동안 제167회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여수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박정채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사건 2주기의 즈음에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 차원에서 안전진단과 예방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의 에너지 자립화 100%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국가정원 내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2,282메가킬로와트 생산함으로써 정원 내 전체 전력 소요량의 70%를 충당하고 오는 2018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 에너지 100% 자립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현재 연간 소요되는 전력은 3,035메가킬로와트로 2018년까지 국가정원 내 에너지 자립화가 되면 연간 6억 5천만 원의 전력 요금을 제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상암동 한흥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척 어두운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일부 지방은 비가 그쳤고 곳곳에서 약하게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가 지나면 서울은 차츰 비가 그쳐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소 굵은 빗줄기 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상갑봉에는 무려 25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양산에 66, 남해 57, 정읍에도 63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10mm 안팎이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와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과 전남 5에서 20,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도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까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9도, 대구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9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